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5교시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내용에도 적혀 있듯이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수업 공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생님 얼굴 캡처해서 여기저기 올리거나 이러면 조금 부끄럽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국어 교과서 77쪽을 펴시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준비하라고 했던 국어 공책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는 내용부터 국어 공책에 열심히 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국어 공책은 여러분이 다시 불광중학교에 개학을 하는 날, 그날 가지고 오시면 선생님이 꼼꼼하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와 공책을 모두 피셨으면 이제 대단원 2, 소단원 2의 읽기의 점검과 조정,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책을 읽기 전, 그리고 책을 읽는 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후에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선생님과 지금부터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전, 중, 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자 시간에 열심히 배웠으니까 아마 잘 알 거예요. 읽기 전 할 때 전은 한자로 어떻게 썼었죠? 네, 맞아요. 요렇게 앞 전자. 그리고 중은 요렇게 가운데 중. 후는 뒤 후. 요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읽기 전에 책을 읽는 것보다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책을 읽는 중간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다 책을 읽은 후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이 단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겠죠? 자, 그럼 공책에 열심히 필기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현중이라는 학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현중이가 글을 읽기 전, 글을 읽는 중, 글을 읽은 후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또는 글을 읽을 때 전, 중, 후 단계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걸 배울 건데요. 자, 먼저 현중이가 글을 읽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책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기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말풍선을 한번 봐주세요. 다음 주에는 역사적 인물에게서 본받을 점을 찾아 발표해 보려고 해요. 각자 자신이 관심 있는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조사해 오세요. 라고 선생님이 말했네요. 그러니까 현중이가 역사적 인물이라 지난번에 간송미술관에 갔다가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평생을 바친 전영필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현중이가 지금 수업에서 수업보다 그 이전에 어떤 활동들을 했던 생각을 끄집어내는데요. 이런 거를 뭐라고 했었죠? 기억해 보세요. 현중이가 뭔가 내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오는 거. 자, 요거는 바로 경험 떠올리기, 뭐 배경 지식 떠올리기, 뭐 요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그 이후에 한번 봅시다. 전영필의 생애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게서 본받을 점을 발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얘는 지금 생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본받을 점을 발표해야지 라고 뭘 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표할지, 그 목적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통해 현중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책을 선정하는지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현중이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인물을 정했어요. 나 예전에 간송미술관 갔었는데 나 전영필 해야겠다 라고 일단 정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전영필의 생애하고 내가 본받을 점에 대해 발표해야겠다 라고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책을 한 권 읽어보려고 어디 도서관 같은 데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을 찾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간송미술 36이라는 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책은 전영필이 수집한 미술품들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전영필의 생애는 잘 나타나 있지 않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현중이가 발표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죠? 뭐에 대해 하기로 했죠? 맞아요. 전영필의 생애를 자세히 알아보고 본만을 점 발표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책은 적절한가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현중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책은 없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중이가 글을 읽기 전에 한 활동 첫 번째 뭐냐면요.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이에 맞는 글을 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글을 읽기 전에 내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뭐더라? 그러면 이 목적에 이 책은 어울리나? 이 글은 어울리나? 안 어울리면 다른 거 찾아봐야지. 어울리면 이걸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중이가 글을 읽기 전에 한 과정,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래서 다른 책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다른 책을 찾았어요. 요 책이네요. 읽을 수 있으세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이 책은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워. 왜 어려워? 지금 막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현중이의 읽기 수준은 평소에 어떨까요? 현중이 아까 얼굴 보니까 몇 살 같았어요? 중학생. 중학생이면 이런 어려운 한자 잘 아나요? 잘 모르겠죠? 자, 봅시다. 중학생이고 한자를 잘 모를 거예요. 이건 내가 추측한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중이의 수준에 이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책 적절한가요?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더 쉬운 책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중이가 글을 읽기 전에 한 과정 두 번째 어떤 거예요? 내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하고 이에 맞는 글을 선정하기. 자, 그러면 이 까망색 한자책은 내 읽기 수준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쉬운 책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나 무슨 글을 하나 읽으려고 하는데 이건 내 수준에 너무 어려워. 또는 이거 너무 쉬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해서 글을 읽기 전에 조정, 점검을 통해서 다른 책을 선정을 해야 된다. 나에게 맞는 책을 선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중이가 글을 읽기 전에 한 과정 두 가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책은 내가 알고 싶었던 간송 전영필의 생애를 자세히 다루고 있네. 자, 첫 번째 생애. 또 내가 읽기에도 적당한 수준의 책인 것 같아. 적당한 수준의 책. 이렇게 두 가지. 앞에 정리한 거 다시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로는 발표의 목적. 내가 간송 전영필 생애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 책에 이거 다루고 있네. 두 번째, 이거 내가 읽기에 되게 적절한 책인 것 같아. 자신의 읽기 수준에 적당한 수준의 책을 고른 것. 이게 바로 현중이가 글을 읽기 전에 한 활동이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현중이는 좋아, 이 책으로 정했다 라고 책을 정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읽기 전에 해야 할 활동 두 가지. 첫 번째, 이거 내 목적에 맞는지. 두 번째, 이거 내 수준에 맞는지. 요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이후에 읽기 전 했으니까 이제 뭐로 넘어가야 돼요? 뭐라고요? 읽는 중,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읽는 중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전에 형필이가 정했던 책을 선생님이 직접 우리 학교 도서실에서 빌려봤어요. 자, 이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불광중학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원래는 여러분들도 같이 읽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책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읽은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간송 전형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나셔서 1962년에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의 수호신이다 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분은 돈이 진짜 많았어요. 유산이 정말 많았지만 그걸로 편안하게 여생을 살지 않고 자기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문화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뭐 그랬라고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24살에 조선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40명을 뽑는 데 당당히 이름을 올릴 정도로 돈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미술관을 설립했어요. 33살에 간송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설립을 했는데 이 미술관은 지금도 있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는 바로 개방이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그걸 다시 다 정리를 해서 미술관을 오픈했고 그 미술관은 여러분도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미술관에 가볼 수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선생님이 지도를 보여준 대로 우리 학교에서 별로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이랑 같이 가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은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거든요. 입장료가 무료라는 뜻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민족들의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고 또 이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전형필, 그리고 전형필의 후손들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과서를 하나하나 읽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뭐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읽을 텐데 이 과정이 다 무슨 과정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읽는 중 활동. 읽는 중 활동을 지금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혼자 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없더라도 다른 책을 읽을 때 이 읽는 중 활동을 통해서 뭐 질문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뭐 궁금한 것 있으면 뭐 밑줄도 쳐보고 내가 지금 알 수 없으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보고 뭐 기타 등등 활동을 통해서 읽는 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책을 더 풍부하고 풍요롭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교과서를 펴시고 교과서에 밑줄을 그으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오랜만에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반갑나요? 너무 부끄러워서 마스크를 쓰고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설명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저기 있었던 국보 12점, 보물 10점, 서울시 지정문화재 4점. 이건 뭐냐면 전형필이 세웠던 간송미술관에 있었던 문화재들 가운데 이제 나중에 의미를 부여받아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들이 있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과서를 펴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학교에 나와 있을 때는 선생님이 누구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 읽다가 여러분이 읽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선생님 혼자서 교과서를 읽어야 되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졸릴까봐 걱정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형필은 상복을 입은 채 대학 4학년을 마치고 1930년 3월 경성으로 돌아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경성이라는 지명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서울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서울의 이름이 뭐였죠? 네, 맞아요. 한성이었는데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시작하면서 한성의 이름을 경성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서울이 되었는데 아무튼 서울로 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남긴 논밭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왜 아빠가 2명이지? 왜 친아버지랑 양아버지가 있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책을 읽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른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보거나 뭐 참고 서적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글을 읽는 중 활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대신 찾아본 내용을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이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은 되게 부잣집이어서 방이 99개였대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이름은 전창엽, 동생 이름은 전창렬. 발음이 좀 어려워요. 요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영기, 두 번째 아들은 명기. 이렇게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들을 낳는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왜냐면 대를 잇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 낳는 게 중요했는데 동생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형은 아들이 2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형이 그러면 우리 어차피 이 큰 집에 같이 사니까 내 둘째 아들 명기 너네 집 양자로 데려가 이렇게. 그래서 명기를 양자로 보내요. 옛날에는 뭐 이런 제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기에게는 친아버지인 전창엽 그리고 양아버지인 전창렬 이렇게 아버지가 2명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어차피 한 집에 같이 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슬프게도 전창엽의 첫째 아들 영기에게는 아들이 또 2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 형설, 두 번째 아들 드디어 나왔네요. 형필. 근데 요 명기에게는 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2번째 아들 형필을 명기의 양자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형필의 친아버지는 누구죠? 영기. 그리고 형필의 양아버지는 명기. 이렇게 형필에게도 아버지가 2명이 생기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첫 번째에 전형필은 상복을 입은 채라고 나와 있죠. 상복이라는 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옷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전형필은요, 슬프게도 가족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자, 봅시다. 1917년에는 할아버지인 전창엽과 전창렬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 다음 1919년에는 양아버지 전명기 그리고 형이었던 전형설 이렇게 또 2명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9년에는 친아버지인 전영기가 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집안에 지금 상을 당하고 있어서 책에도 찾아보면 전형필은 항상 하얀 색깔 상복을 입고 돌아다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가족을 일찍 잃었다. 즉, 이 유산을 다 전형필이 가지게 되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읽어봅시다. 왕십리, 답십리, 청량리, 송파, 창동 등 인근에서부터 경기도 고양, 양주, 광주, 황해도 연안, 연백, 충청도 공주, 서산까지 지금 이 땅이 다 형필이의 유산이 된 거죠. 땅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났다고 해요. 자, 2번째 문단을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역시 이렇게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 많았다 라는 뜻인데 마지막에 보면 이 재산이 총 얼마였냐면 보세요. 6천억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러면 우리 전형필은 이 6천억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네, 요게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많은 시간을 집중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20분이 딱 됐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쉬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잠깐 쉬시고 6교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잠깐 쉬다 오셔야 돼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6교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